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R 스튜디오를 다시 켜가지고 여기에서 상관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using R 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담겨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스톨 패키지 큰 따옴표 그리고 using R 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십시오. 컨트롤 리턴. 네, 다운이 완료되었네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써서 설치는 한 번만 하시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유징R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행이 됐네요. 자, 실행이 된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갈톤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갈톤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리턴. 갈톤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스트럭처 갈톤 컨트롤 리턴. 네, 보시면 이렇게 차일드와 페어런트라는 두 개의 숫자 데이터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뷰라고 쳐서 확인 데이터를 실제로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컨트롤 리턴 보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고요. 이 데이터는 의학 논문 작성을 위한 R 통계화 그래프라는 문건은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샘플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928개의 부모의 키와 아이의 키에 대한 이 자료거든요. 이 차일드는 아이의 키고 페어런트는 아빠의 키하고 엄마의 키에다가 1.08을 곱한 값의 산술 평균이 부모의 키로 들어가 있는 값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엄마 아빠 키의 뭐 중간쯤 된다, 평균쯤 된다, 그리고 아이의 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키와 아이의 키는 언뜻 생각해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데이터죠. 제가 늘 다른 통계를 가르치신 분들과 그 통계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다면 늘 데이터를 먼저 숫자를 p-value를 구하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가 직관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지 확인하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상관이 있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차일드, 그리고 먼저 이건 여기서는 늘 부모가 독립변수가 되겠죠. 부모가 원인이고 아이가 종속변수, 즉 결과변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써준 다음에 엄마, 물고표시, 그리고 부모 써주시고 데이터는 갈톤, 컨트롤 리턴 써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앞서 제가 이렇게 X축과 Y축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얼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상관분석 너무 쉬운데요. 상관분석은 그냥 코.test 함수를 이용해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이 설레는 마음을 빨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톤, 그래서 차일드, 그리고 콤마로 구분하고요. 갈톤, 그리고 parent. 그래서 컨트롤 리턴 해보시면 피어슨이 구한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48 4587624로 상관계수가 구해졌고요. 이 상관계수의 의미는 p-value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중수로 아주 의미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방금 입증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나버렸죠? 상관 분석은 이렇게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나면 데이터 필업을 해서 옆으로 칼럼을 쭉 만들어 가지고 뭐 헤모글로빈 수치, WBC 수치, 뭐 SOT, GOT, GPT 뭐 이 다양한 값들을 쭉 연결해서 데이터 필업을 하고 나시면 나중에 각각의 연관되어 보이는 상관계수들을 금방금방 빠른 시간 안에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니까 상관분석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상관분석을 해서 논문을 쓸 때
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지 않고 이 그래프에다가 상관이 있다라는 거를 대개는 선을 하나 그려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관계수를 구하고 나서 해석할 때 약간 오해하시는 게 이 지금까지 방금 구한 0.458이라는 상관계수가 이 상관 정도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계수라는 의미는 1대1의 상관관계, 정말 딱 그 x와 y축을 절반으로 가르는 그 값이 그만큼 아주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을 때 최고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분포의 상관 정도를 나타낸 값이지 기울기는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분포를 대표하는 어떤 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이 숫자를 기울기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 분포를 대표하는 선형 모델을 만들어서 그 선형 모델을 이 위에 그려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도 몇 번 했었지만요. 리니어 모델 활용을 해가지고요. 차일드 그리고 페어런트 그리고 데이터는 칼톤 이렇게 해서 아웃이라는 변수에다가 리니어 모델을 담게 되고요. 이 리니어 모델을 다시 서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 안에 컨트롤 리턴 해보시면 이 안에 이 인터셉트라는 게 y절편입니다. y절편 값이 23.941532이고 페어런트 즉 기울기는 0.64629인 선형 모델이 이 분포를 대변한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는 어떤 직선을 그려야 하냐면 y는 23.94153 더하기 0.64629 곱하기 x에 해당하는 이 직선이 바로 이 분포를 가장 잘 대변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요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AB라인이라는 함수를 활용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아웃을 넣었는데 컬러는 레드로 넣어볼까요? 레드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해보시면 기울기는 0.64629이고 절편은 23.94153인 이게 지금 0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그래프가 이 선으로 이 분포가 대변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이것보다 조금 더 예쁘게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키를 반올림을 해서 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8, 69, 70으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이 없고 값들의 분포가 사이 간격을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점 안에는 사실은 x축의 값이 68.5쯤 되겠죠. 68.59, 70.5쯤 되는 이 동일한 여러 명의 자녀와 부모의 조합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대부분 이 안쪽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겠죠. 이 점에 해당하는 누적되어 있는 환자 조합과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은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닌 겁니다. 색깔을 보면 이건 진하고 이건 좀 옅은 걸 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직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때문에 이 점들을 더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나눌 수 있다면 더 직관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방법은 굉장히 값어치 있고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는 겹쳐져 있는 데이터들을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서 섹시하게 리뷰어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가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이었습니다.